차트 분석에는 다양한 보조 지표들이 사용되고 각 지표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제공하는 정보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지표는 가격의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보여주고 시장의 변동성을 시각화해주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기존 보조 지표들과는 조금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MACD라는 지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도구와 기술적 지표를 제공하는 트레이딩뷰에서 MACD를 검색하면 다양한 지표와 전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MACD를 신뢰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MACD의 기본 개념부터 매매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탬프 기능으로 챕터를 구분했으니 시청하시는 분들의 실력에 맞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공유하는 보조 지표는 MACD와 시그널 라인이 교차할 때 골든 크로스는 초록색, 데드 크로스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200일 이동평균선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 정배열, 역배열 상태에 따라서 색상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실시간 조건부로 알람이 오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는 방법도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전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다들 박수 3번씩 크게 치세요. 지금부터 집중, 코인 정글을 정복하는 차트 고릴라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MACD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촬영한 이동평균선, RSI, 박스권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각 영상에서는 이동평균선의 기본 개념인 골든크로스, 배열의 종류, 다이버전스, 지수 이동평균 등의 내용을 그림과 예시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MACD를 제대로 활용하시려면은 이런 기본 개념을 숙지하는 게 필수입니다.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용이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MACD, MACD, 이동평균 수렴 괴리지수입니다. 지수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수렴과 발산을 통해 주가의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MACD는 짧은 시간보다는 큰 시간대에 해석했을 때 강한 효과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MACD는 3가지 수식을 이용해 계산된 지표입니다. MACD 라인 값은 12일 지수이동평균선에서 26일 지수이동평균선을 뺀 값입니다. 이 값을 통해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와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 라인은 앞에 계산한 MACD 값을 9일 지수이동평균선으로 나타낸 선입니다. 이 선을 이용해 매수와 매도의 신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값은 MACD 라인과 시그널 라인의 차이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겁니다. 주가가 얼마나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내리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MACD는 RSI 지표와 달리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는 지표가 아닙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MACD 값은 위로, 하락하면 아래로 움직이고 이 값은 위아래로 무한히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CD로 섣불리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예측하기보다는 추세를 파악하는 데 더 적합한 지표입니다. MACD 선은 12일과 26일 지수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차로 그려지고 빠른 이동평균선과 느린 이동평균선 설정 값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MACD 선을 빨간색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MACD 선이 0이라는 것은 두 이동평균선이 같은 위치에 있어서 이후 추세가 결정될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강세장으로 가지면 골든크로스, 약세장으로 가지면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여기에 표기한 구간을 보시면은 이격차에 의해서 MACD가 아래에 위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그널 라인은 계산한 MACD의 값을 9일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그린 선이기 때문에
MACD가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에 시그널선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지표 화면을 보면서 MACD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CD 선을 0선을 기준으로 지표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0선 위에 있으면 강세 구간, 0선 아래에 있으면 약세 구간으로 해석이 됩니다. MACD 선과 시그널 선은 교차할 때 골든 크로스 또는 데드 크로스로 해석이 됩니다. 히스토그램은 MACD에서 시그널 라인을 뺀 값으로 이격 차이가 클 때 값이 크게 나옵니다. 주로 빠른 추세가 발생할 때 히스토그램 값이 크게 변동을 합니다. 타 지표들과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공유해드리는 지표는 MACD 컬러 입형입니다. 공유해드리는 코드를 컨트롤 A, 컨트롤 C, 파인 에디터를 클릭하시고 인디케이터 부분을 제거를 하고 컨트롤 V,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지표가 저장이 되고, 여기에서 바로 사용을 하실 분들은 차트에 넣기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됩니다. 지표를 확인하실 분들은 지표, 퍼스널 클릭을 하시면 코드로 설정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는 4시간봉 차트입니다. 저는 MACD 기본값을 수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설정값이 마법의 설정값은 아니기 때문에 차트를 해석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단에 있는 게 제가 설정값을 변경한 지표이고 하단에 있는 게 기본 MACD 설정값입니다. 기본 값과 다른 점은 기존 지표보다 조금 더 길게 값을 올려서 설정을 했습니다. MACD 지표는 0선 크로스 되는 유무, 다이버전스 현상에 집중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표기한 구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0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정한 지표에서 0선 돌파가 나왔죠. 기존 지표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지표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설정한 지표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지표와 제가 설정한 지표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있죠.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고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기존 지표가 조금 더 단기 설정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봉은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더블로 걸려서 미리 추세가 꺾이고 있는 것을 알 수도 있지만 먼저 저게 다이버전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했다면 생각보다 꽤 오래 고생을 했었을 수도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다음 구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정한 값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네요. 기존 지표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설정한 값에서는 0선 저항이 나왔고 기존 지표에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애매하긴 하지만 하락 다이버전스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기존 지표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네요. 제가 설정한 값에도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지표에서 0선 돌파가 나왔네요. 제가 설정한 값에서 0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다음 구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네요. 제가 설정한 값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기존 지표에서 0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제가 설정한 값에서 0선 돌파가 나왔습니다. 기존 지표에서 골든 크로스, 제가 설정한 지표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MACD 자체에 대한 설명이지 이걸로 우리가 뭔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다 그려진 지표에서 해석을 하는 거라 누가 해석을 해도 다 똑같이 맞게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만 보면 MACD가 굉장히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단기 이동 평균선과 작도를 함께 사용할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지금 뷰에서 추세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은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이었지만 상승 추세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단 추세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해 보입니다. 고점과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를 그립니다. 하단 추세의 돌파가 나올 때쯤 0선 아래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하단 추세를 뚫고 200일 이평이 정배열일 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서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최상단 부분에서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고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의 형태의 모습과 데드크로스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하단 추세 부분을 돌파할 때쯤 MACD가 영선을 이탈했습니다. 하단 추세가 뚫리고 리테스트 구간에서 MACD가 영선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락 추세와 하단 추세가 교차되는 구간에서 MACD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뚫리고 리테스트 하는 구간에서 MACD가 영선을 이탈했습니다. 하락 추세가 뚫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리테스트하는 구간에서 MACD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하락 추세와 하단 추세 리테스트 구간에서 MACD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고 지표의 저점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론과 실전에서의 차트 해석은 다르기 때문에 트레이딩뷰 리플레이를 활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차트가 그려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MACD가 실제로 그려질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타점을 어떤 타이밍에 잡는지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큰 봉에서 보는 게 유리한 지표인데 15분 봉 정도에서도 단타로 진입은 가능은 합니다. 우선 앞에 말했듯이 이동평균선과 작도가 함께 있을 때 그때 판단을 내려주는 근거의 하나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 채널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을 이으면 하락 채널이 하나 완성이 됐죠. 지금 이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이 유리해요, 숏 포지션이 유리해요?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장기 이평 아래로 깔려 있고 MACD가 영선 아래 있죠. 하락 가속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아직은 오름숏이 유리하다. 요거를 인지하신 상태로 차트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15분 봉 말고 1시간 봉, 4시간 봉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만 지금 15분 봉에서 이 구간을 이해하려면 숏 포지션이 좀 더 유리하다. 요거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숏 포지션을 진입한다 하더라도 채널 상단 부분에서 진입을 해야겠죠. 아직까지도 롱을 진입하기에는 어디가 저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200일 이평 위로 뚫고 눌림이 나올 때 혹은 그 구간에서 MACD가 골든크로스까지 떠준다면 롱 포지션을 들어가 볼 수 있겠죠. 떨롱으로 들어가도 되기는 합니다. 손절 로스를 명확하게 걸 수 있다면. 사실 무슨 포지션이든 다 똑같습니다. 여기 색깔이 알려주니까 조금 우리가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데서 롱 포지션을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한 이 정도쯤이 손절 로스가 되겠죠. 여기 저점이나. 지금 골든크로스가 뜨기는 떴어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기반이기 때문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렇게 떠가지고 이런 자잘한 시그널에 너무 해석하지 마시고 롱 포지션을 진입하려면 200일을 뚫고 지지 받을 때 그때 롱을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으로 영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에요. 그쵸? 아직은 200일이 지지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채널 중단이 있으니까 채널 중단까지 버텨준다면 롱의 근거가 되겠죠. 200일 이평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서 골든크로스까지 뜨는지 한번 봅시다. 한 박자 늦었는데 골든크로스는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뷰가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메인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모든 지표가 한 템포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캔들이 2개 이상 혹은 1개 이상 그려져야 뜨기 때문에 200일 이평이 초록색으로 되고 있을 때 리테스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구간은 제가 봤을 때 엄청 이쁘게 리테스트를 주진 않았어요. 굳이 한다면 이 상승 추세 조그만한 거 하나로 들어갔었어야겠죠.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전 고점도 못 넘겼네요. 올라왔을 때 리테스트로 숏을 진입하는 전략이 좋겠죠. 그러니까 항시 진입을 하실 때 이렇게 그냥 내려가더라도 한 번은 더 올라올 수 있겠다를 열어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덜 말립니다. 진입을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분할로. 이럴 땐 손절 로스가 어디일까요? 고점이 안 넘기면 숏이 맞긴 한데 하더라도 저는 이런 구간에다 걸 것 같아요. 스탑을 치고 내리기 때문에. 지금 눌림이 나왔죠. 정말 보수적으로 리테스트 매매를 한다면 어디가 리테스트 숏이 되냐면 지금 힘들게 올라온 채널이 있죠. 그럼 이 채널 중단은 다시 또 저항이 돼요. 이 고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롱이 유리해요, 숏이 유리해요? 200일 이평도 빨간색으로 바뀌었고 MACD도 하락 국면으로 왔죠. 올랐을 때 숏 포지션을 진입해야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단타 매매에 엄청 적합한 도구는 아닌데 추세를 알려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아마 RSI 같은 지표를 켰으면 여기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떴다거나 혹은 시그널이 나왔겠죠.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대추세가 어디인지를 보고 그거에 맞게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한 번 더 크게 내리면 눌림이 나오네요. 지금 우리는 좀 많이 내리네요. 이 구간에 오면은 숏 포지션 각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뻔한 채널이 하방 이탈이 나왔는데 이탈이 되고 나서 다시 여기 안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저점이 손절 로스가 되는 롱 포지션 셋업은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이 이동평균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차트가 하방으로 빠졌네요. 올라왔을 때 200일을 기준으로 리테스트 숏.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가장 안전합니다. 채널 중단 그리고 200일 구간까지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숏을 진입하면 어디가 손절이죠? 여기를 안 넘겨야 숏이겠지만 마지노선은 여기로 정하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데서 들어가지게 된다면. 지금 제가 다 나온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메커니즘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다 한들 이게 엄청난 대추세를 먹는 게 아니죠. 단기 프레임에서 그냥 단타를 치는 겁니다. 여기서 데드 크로스까지 뜬다. 여기 데드 크로스가 떴죠. 그럼 우리는 근거가 두 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쵸? 여기에서 지금 데드 크로스가 떴죠. 여기 구간에서는 제가 봤을 때 잡기가 불가능했고 여기 구간에선 잡을 수가 있었죠. 여기 구간도 잡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구간도 눌림이 나와진다면 채널 중단 돌파하면 그냥 당연히 손절입니다. 그 돌파가 안 나온다면 이 숏 포지션 들고 뭐 이런 구간 혹은 이런 구간에서 익절을 할 것 같습니다. 숏 손절 로스는 이 구간이 넘겨지면 안 되는데 최대 손절은 여기로 설정하고 여기가 넘겨지면은 포지션을 종료하는 쪽이 좋아 보입니다. 영선 아래서 데드 크로스가 떴을 때가 조금 하락이 가속화가 되거든요. 그런 자리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더 큰 봉에서는 더 좋은 시그널을 준다. 많이 내리고 오르고 했지만 200일 이평이 아직 역배열이죠. 뚫고 눌림이 나올 때 이때 롱을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항상 리테스트를 메인으로 하세요. 여기도 지금 영선도 돌파가 안 나오고 있죠. 아직 200일 이평이 빨간색이다. 그죠? 초록색 때 눌림에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점을 잡기에는 엄청 좋은 도구는 아니죠. 근데 억지로 굳이 이걸 억지로 찾아봐라 라고 하면은 가격의 고점이 높아졌네요. 근데 지표의 고점은 낮아졌네요. 그게 또 영선 저항 부분에서 떴으니까 일반적인 하락 다이버전스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강력한 하락 다이버전스이기도 합니다. 롱을 안 잡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MACD를 다이버전스 혹은 타점의 용도로 쓰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디 쪽이 유리하다, 요게 메인이긴 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알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MACD는 과매수 과매도가 없다, 무한히 연장이 된다, 요게 또 포인트입니다. 뭐 무슨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여기서 상승 추세가 하나 나온다거나 혹은 이렇게 하락 채널이 나오거나 그 추세가 돌파될 때 그때 진입을 해도 안 늦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작도는 언제 나올까요? 여기서 상승 추세가 나오는 걸 우리가 언제 인지할 수 있죠? 크게 내리고 오르고 뭐 했을 때, 이전 고점 등을 높였을 때 상승 추세겠다라고 그때 인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눌림이 나올 때, 그때 그게 상승 추세에서 롱을 타는 겁니다. 여기쯤에서 그려지겠지가 아니에요. 200일 이평이 아직도 빨간색이죠. 그러면 아직도 롱을 탈 필요가 없는 겁니다. MACD가 처음으로 영선을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영선 돌파하고 골든크로스 시그널까지 나온다면 롱 포지션이 가능은 하다. 근데 웬만하면은 200일 이평이 초록색이 나왔을 때, 그때 롱을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사실 이걸 기다리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요거 쏠 때 따라 타면 그냥 물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얼마. 이 고점을 높이고 뭐 이렇게 그냥 가면은 롱 포지션은 그냥 버렸다가 추세 기다려서 롱을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비다가 200일 이평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올 때, 이때 롱을 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요 고점을 넘겨서 바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로 로스 짧게 하실 분들은 그게 좋은데, 이건 신뢰할 수 있는 추세가 아직은 컨펌이 안 난 겁니다. 여기서 크게 오른다 한들 우선은 한번 봅시다. 근데 이런 식으로는 해석할 수 있죠. 여기에서 상승 추세를 그리고 나서 나의 손절 로스는 이 저점 혹은 이 저점이 깨지지 않을 때 들어가야지, 이 해석은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비비다가 어찌됐건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컨펌은 안 났지만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으면 롱일 수 있겠다는 되는 거죠. 여기서 그림이 그려지는 걸 보고. 여기서는 지금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고요. 200일이 초록색으로 바뀌고 MACD가 골든크로스까지 떴을 때, 그때 시그널로 해석해서 단타로 진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 우리는 진입하기에는 근거가 많이 빈약해 보입니다.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든크로스까지 뜬다면 그때 진입을 해서 손절을 어떻게 잡고 혹은 상승 추세를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되는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골든크로스가 떴어요. 우선은 추세선이 맞아 보입니다. 어디가 손절로 쓰일까요? 여기가 손절로스가 가장 합리적이긴 한데, 이런 데는 또 깨지기도 해요. 꼬리로 살짝. 그래서 여기를 최대 손절로스로 잡되 여기가 깨지면은 시장가로 정리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스탑로스는 시장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골든크로스 200일 이평이 초록색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을 때는 롱 포지션으로 한번 준비를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눌림이 나오면 들어가지는 거고, 아니면 그냥 버려야죠. 따라가지 말고 눌림이 좀 나올 때, 요렇게 이런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눌림이 나왔죠.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15분 봉에서는 단기적으로 200일 이평이 아래 깔려있고 정배열이고 초록색이기 때문에 상승의 힘이 세죠. 무리하게 숏을 진입하는 것보다는
눌림에 롱을 진입해야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MACD 골든크로스와 200일 2평 그리고 상승 추세를 기준으로 내가 좀 무리하게 롱을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선 진짜 상승 추세에서 롱을 들어가는 건 어디예요?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 상승 추세에 닿아질 때 여기서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고 눌림이 나올 때 요런 자리가 제일 베스트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구간까지 뚫리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꼭대기에서 진입을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올라왔을 때 그때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추세가 일단락 되니까 롱이나 숏을 리테스트로 진입하는 전략으로 가셔야지, 여기에서는 이게 골든크로스로 추가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숏을 진입을 하더라도 여기서 추세가 한풀 꺾였죠. 올라왔을 때 여기를 최대 손절로스로 잡고 숏을 진입을 하는 겁니다. 아직 채널 중단도 못 뚫었고 대신 손절이 길면 안 되겠죠. 여기서는 이 고점 넘기면 그냥 바로 손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진입을 하더라도 여기 고점 혹은 이 고점은 안 넘겨야겠죠. 조금 더 손절로스를 러프하게 하시는 분들은 어디다 하셔야 될까요? 여기 채널 상단을 손절로스로 잡으시면 되죠. 꺾인다면 뭐 이렇게 해서 하락 다이버전스도 이론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은 여기서 상방을 좀 더 열어두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하락 채널이 형성됐죠. 여기 지금 트랩 패턴도 나오고 꽤 신뢰도가 높은 채널이에요. 하방 이탈 나오고 돌파가 나왔으니까 눌림의 롱을 보는 전략입니다. 이해 가시죠? 골든 크로스가 뜨기는 떴어요. 근데 우리는 네, 오히려 이런 자리가 더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진입을 했으면 손절로스는 여기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한 여기 구간 정도로 설정할 것 같아요. 여기는 오히려 깨질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래서 MACD가 다이버전스가 특히 작은 봉에서는 애매한 거예요. 가격의 저점이 낮아졌는데 지표의 저점은 올라갔죠. 이걸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근데 분명히 보셨겠지만 이게 그려질 때는 2평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안 보였죠. 그려지니까 이게 될 것 같기도 한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여기 다이버전스까지 있으면은 우리는 조금 더 들고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채널이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서 진입하는 것도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거거든요. 저는 이런 자리가 합리적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교차되는 자리가 있어요. 아니면 이 채널 뚫리고 상승 추세까지 닿을 때 그런 데서 진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어찌 보면은 200일 2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엄청 좋은 자리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200일이 아래 깔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이렇게 200일이 깔렸을 때 똑같아요. 여기에서 롱을 진입을 해도 안 넣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하면 어디가 손절로 쓰일까요? 여기가 손절로 쓰이죠. 요즘 제가 다 나온 데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간이 다 그렇게 그려져요. 그쵸? 여기서는 못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거꾸로 이게 뒤집으면은 이런 모양이겠죠. 여기서는 숏을 들어갈 수 있다. 혹은 여기서는 숏을 들어갈 수 있다. 다 똑같죠. 지금 그려지는 데에서 혹은 리플레이라서 지금 해석을 다 맞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와줬을 때 롱을 늦게 진입을 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훨씬 더 자신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밑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일부 익절하다가 불타기를 하거나 혹은 조금 더 들고 가야지의 근거가 되기도 하겠죠. 이 구간에서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한 데가 요런 데입니다. 똑같죠?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혹은 뭐 어렵게 해석한 게 없어요. 요거랑 요거랑 똑같아요. 이평이 초록색이네요. 그리고 채널 중단까지 있었네요. 그러면 롱을 들어갈 근거가 되죠. 근데 여기에 골든 크로스까지 뜬다면 더 좋겠죠. 안 뜰 수도 있는데 왜 뜰 수밖에 없냐면 이동 평균선이라서 지나고 나면 시그널은 다 맞게 나옵니다. MACD의 시그널은.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뜨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쵸? 영선 위에서 뜨긴 했는데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뜨면은 이렇게 좀 가졌을 때 생각보다 깊게 눌리면 올라왔을 때 고점을 기준으로 숏 포지션을 진입을 해야겠죠. 여기서 상승 추세가 있어서 아직 상승의 힘이 조금 더 남아있을 확률이 높은데 지표대로 매매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시그널까지 떴을 때가 베스트일까요? MACD 영선 저항 혹은 여기서 데드 크로스까지 뜬다면 진입의 근거가 되는 거죠. 이건 이렇게 그려질진 모릅니다. 그냥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 이러한 조건이 해당된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MACD는 이동평균선 지난 다음에는 다 맞는 지표이기 때문에 내림이 나오면 데드크로스가 떠 있을 겁니다. 후행성일 수 있죠, 어찌 보면. 하지만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이긴 하다. 보시면은 뭐 명확하게 시그널이 뜨진 않았죠. 여기 지금 꺾여버렸기 때문에. 리플레이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고릴라 알람방 입장은 무료입니다. 시그널은 지표 영상을 순차적으로 촬영하면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카톡 링크에 들어오시고 숫자 3번 고릴라 MACD 컬러 2평 또는 고릴라 알람방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표와 알람방 중에 필요한 것을 적어주시면 되고 전부 필요하신 분들은 둘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지표는 선착순 100명에게만 공유할 예정이고 이미 고릴라 알람방에 계시거나 지표를 한번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구독 완료, 번호 뒷자리 4자리를 남겨주시고 캡처를 찍으신 후에 더보기에 있는 링크로 연락을 주실 때 캡처 이미지를 함께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표에 관련된 영상을 다루고 있는데 혹시 지표 말고 다른 개념이 궁금하시면 그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공부를 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